나도 보고 고 소금 장수의 아들. 옛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얼마만큼 옛날이냐 하면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신분이 있었던 시절이었지요. 그때는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도 양반이 되고,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가졌대도 상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있기도 했다지만 그것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한 시절 어느 마을에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요. 소금 사려! 보슬보슬 하얀 소금! 금쪽같이 귀한 소금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걷다 보면 옷에서 찝찝한 소금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금 장수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주 똘똘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소금 장수의 아들을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이 아이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웠어요. 돈이 없어 서당에 못 보내줘도 슬금슬금 몰래 글을 익히고, 책 한 권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빌려 베껴서 공부를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 칭찬을 하다가도 그놈의 신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었거든요. 그놈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누가 아니래. 뼈대 있는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녀석인데. 신동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소금더미에서 썩는구먼. 사람들은 소금 장수 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봤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안타깝기로는 아버지인 소금 장수가 더했었지요. 이토록 영특한 아이가 과거를 볼 수 없다니 소금 장수인 내 처지가 정말 한심하구나. 소금 장수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대단한 결심을 하였는지 꼭두 새벽부터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네 신분을 감추고 과거를 보도록 해라. 소금 장수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곧장 집을 떠났습니다.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겠지? 일단 한양으로 가보자. 소금 장수 아들은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어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더니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불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이구나.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소금 장수 아들은 자기가 한양에 있다는 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헤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두리번 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소금 장수 아들은 여기저기 살펴보며 자신의 코를 몇 번씩이나 만지작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 아래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집신이 낡아서 발이 아파 죽겠는데. 소금 장수 아들은 웅얼웅얼 하면서 얼른 한쪽 발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소금장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호패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소금장수 아들은 남들이 볼까봐 얼른 호패를 주워 앞만 보고 냅다 달렸습니다.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호패를 떨어뜨린 주인을 만날까봐 겁이 났었거든요. 소금장수 아들은 어느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에 찬찬히 호패를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소금장수 아들이 건둥건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호!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다! 과거를 볼 수 있다고! 그 호패는 바로 양반의 호패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대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이 퍼뜩 든 소금장수 아들은 궁궐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과거를 보았지요. 이후 소금장수의 아들은 떡하니 과거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한 가지 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글쎄, 정승의 눈에 쏙 들은 소금장수의 아들은 정승의 사위가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장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과거를 보고 합격까지 했지만 부모님 없이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를 어쩐다. 소금장수 아들은 몇 날 며칠을 양볼이 홀쭉해질 정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어. 소금장수 아들은 혼례식 때 입을 옷가지와 말 한 피를 구해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쿠, 혼례식을 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네. 여보 마누라, 얼른 개떡 좀 만들어주구려. 소금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옷을 차려입으며 말했습니다. 정승 사위가 될 판인데 그깟 개떡을 먹겠소? 아,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이 개떡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지 않았소.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개떡 함지를 짊어진 채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포 차림에 떡 함지를 지고 말을 탔으니 정말 이상한 모습이 되었어요. 아무튼 소금장수는 그런 차림새로 정승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승이 그 모습을 보니 딱하니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소금장수가 떡함지를 풀어놓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개떡을 좀 쪄왔단다. 어서 와서 먹어보려무나.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렴.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는 그 개떡이란다.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라 하고 큰 기침을 해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눈치 없는 소금장수가 집안을 휘 돌아보다가 잔뜩 쌓여있는 뗄나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뗄나무 한번 큼지막하구나. 그래, 저 많은 나무를 너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다니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그만 소금장수의 신분을 모두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저 사기꾼 부자를 냉큼 쫓아내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와서는 소금장수와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서방님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승 딸은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부터 음식을 할 때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마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정승 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침상을 받은 정승은 대번에 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나보고 이것을 먹으라는 거냐? 어찌 국이며 반찬이며 하나같이 간이 안 맞느냐? 정승은 당장의 하인들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정승의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실은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서방님의 큰본이 소금 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아버지께서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같이 나란 일을 보시는 분께서 소금 장수를 천대하시면 누가 소금 장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 장수가 있어 백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금 장수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소금 장수가 진정 양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승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곧 소금 장수 아들을 불러들였어요. 물론 혼례식도 다시 잘 치러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영리한 아들을 둔 덕분에 의리의리한 집에서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의 아들과 정승의 딸. 여러분, 잠이 드셨나요? 세상에 없어선 안 될 소금과 같은 당신이 오늘 밤 편안히 잠이 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 네, 두부.